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알람이 울리고 겨우 일어나서 세수하고 습관처럼 집어드는 믹스커피 한 잔. 식빵 한 조각 토스터에 넣고 잼을 바르죠.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정확히 1년 전까지는요. 어머니의 아침 루틴은 이랬어요. 눈 뜨자마자 커피 믹스 한 잔. 이거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돼. 그리고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서 한두 조각. 가끔은 건강한 척하며 바나나 한 개를 더 챙기셨죠. 과일도 먹었으니 오늘 아침은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속이 자꾸 쓰리네. 오전만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 머리가 자꾸 멍해. 저는 그냥 나이 드시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아침 식사 때문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보러 갔는데 위염 소견, 역류성 식도염 의심, 혈당 수치 상승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머님, 아침에 주로 뭘 드세요? 커피랑 빵이요. 공복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아침 공복은 위가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무엇을 처음 넣느냐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건강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위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계셨구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죠. 30년 동안 먹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니? 그날 저녁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머니가 드신 아침이 왜 문제였을까요? 그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믿으신 그 5가지 음식들이 60대 이후 약해진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첫 번째, 어머니가 매일 드시던 커피 믹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공복 커피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 맴돌았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넘어서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약해진 위벽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게다가 믹스커피엔 설탕이 가득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당뇨 초기 진단받으셨던 어머니께는 더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되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건 30년간의 습관이 만든 의존이었어요. 두 번째, 식빵과 딸기잼. 이가 약해서 부드러운 게 좋잖아라며 어머니가 매일 드시던 흰 식빵. 하지만 이게 큰 문제였어요.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침 먹고 두어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도 둔해지니까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피로가 찾아와요. 어머니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세 번째,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바나나. 과일이니까 좋겠지 싶어서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씩 드셨어요.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데 공복에 먹으면 칼륨이 급격히 흡수돼요. 특히 어머니처럼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중 칼륨 농도가 갑자기 변할 수 있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대요. 실제로 어머니 친구분 중 한 분이 혈압약 드시면서 바나나를 매일 아침 드셨다가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네 번째, 변비에 좋다며 드시던 배. 배가 장에 좋다더라 하며 가끔 아침에 배 한 개를 깎아 드시곤 하셨어요.
하지만 뱃속 탄닌 성분은 공복의 약한 위를 자극해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장 운동을 방해해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겐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배 먹으면 속이 불편해라고 하셨던 게 이제야 이해됐어요. 5번째, 비타민C 보충하려 드시던 오렌지 주스.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좋겠지 하며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를 가끔 드셨어요. 하지만 신과일은 공복에 매우 위험해요. 높은 산도가 위염을 악화시키고 속쓰림을 유발해요. 게다가 자몽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드시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대요. 약사 선생님이 경고하셨던 자몽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 5가지 어머니는 평생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드셨어요. 간편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영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음식들은 약해진 위와 장, 변화한 대사 능력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 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어머니는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아침을 바꿔드리자. 30일만 제대로 해보자. 인터넷을 뒤지고 노인의학 전문의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아침 식단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실천했죠. 가장 먼저 바꾼 건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물만 마시면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침에 배변이 편해졌어. 속도 한결 나은 것 같고.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따뜻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준대요. 게다가 자는 동안 탈수 상태로 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침 6시면 주전자에 물을 데우세요. 미지근하게 한 컵 천천히 마시시고 가끔 생강 한 조각을 넣어 먹기도 해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손발이 차가운 어머니께 딱이거든요. 따뜻한 물을 마신 뒤 20-30분 뒤 삶은 달걀 1개를 드세요. 60대 이후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로 이어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있어요. 특히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도 좋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엔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아?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개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달 동안 매일 달걀 1개씩 드셨는데 재검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개선됐어요. 어머니는 삶은 달걀을 반으로 갈라서 천일염 조금 찍어 드세요. 가끔 제가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여 드리면 색깔도 예쁘네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3번째로 추천드린 건 사과 반개예요.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그래요.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를 예방해줘요. 게다가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어머니는 이가 약하셔서 사과를 갈아 드시곤 하셨는데 제가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렸더니 천천히 씹어 드실 수 있더라고요. 씹으니까 맛이 더 좋네. 잇몸 운동도 되는 것 같고 하시면서요. 가끔은 사과를 작게 깍둑 썰기해서 플레인 요거트와 섞어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사과의 섬유질이 만나면 장 건강엔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던 만성 변비가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4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한 줌이에요.
베리는 항산화 물질에 보고해요. 특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 건강에 탁월하다고 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유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가 이 비싼 걸 매일 먹어도 돼?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병원비보다 훨씬 싸요. 이게 진짜 투자예요. 지금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작은 접시에 블루베리 한 줌, 딸기 서너 개를 담으세요.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올리시고 꿀을 살짝 뿌려서 드세요. 색깔이 참 곱네. 먹기 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 하시면서요. 요즘은 어머니가 새벽 운동 나가시는 친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우리 딸이 해준 건데 진짜 좋더라고.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마지막으로 통곡물빵 한두 쪽이에요. 흰 식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퍽퍽해서 먹기 힘들어라고 하셨는데 토스터에 살짝 구워서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아요.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점심때까지 허기지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이제 통곡물빵에 삶은 달걀을 으깨서 올리고 방울토마토 몇 개 곁들여 드세요. 주말엔 제가 리코타 치즈와 신선한 딸기를 올려드리는데 레스토랑 음식 같네 하시며 좋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니까 입에서부터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돼요. 특히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속 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주차쯤 되니까 어머니가 요즘 속이 편해. 소화제도 안 먹었는데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 점막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변비가 개선됐어요. 평생 변비약을 달고 사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약 없이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식사를 바꾸니까 달라지네 하시면서 신기해 하세요. 세 번째로 기력이 돌아오셨어요. 예전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누우셔야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동하세요. 새벽 운동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분들 만나러도 자주 가세요. 요즘 기운이 나서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져요. 네 번째로 혈당과 혈압이 안정됐어요. 당뇨 초기 진단받으셨던 어머니 통곡물과 단백질 위주 식사로 바꾸시니까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의 마음이 밝아지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커피 믹스와 식빵으로 아침을 드시고 계신가요? 60대 이후의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에요. 하루의 건강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30일이면 충분해요. 따뜻한 물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사과 반 개, 베리 몇 알.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